네, 안녕하세요. IT톡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BM CSM 팀에서 데이터 앤 AI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이규봉 부장입니다. 공식 채널은 아니지만 정식 채널. 동료들의 순수한 재능 기부와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지는 채널. 하지만 최신 IT 정보, 가치 있는 정보를 드리는 채널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십시오. 네, 오늘은 지난번에 파트 1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너레이티브 AI와 왓슨 AI, 그죠? 파트 1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 가셔서 꼭 보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들 했었죠? 저희가 생성형 AI의 기본 구성이 네. 두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잘해라.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 튜닝은 어떤 기법들이 있다 정도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왓슨 AI가 어떻게 이제 쉬운 방법으로 제너레이티브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고객사에 잘 디플로이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파트에서는 제가 방금 드린 것처럼 생성형 AI의 기본 구성인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기업용 생성형 AI를 접목할 때 어떤 고려사항과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고려사항들을 반영한 왓슨X라는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성형 AI를 접목할 때는 기업용에 있어서 좀 다르게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챗 GPT라고 하는 이런 예시를 들여다보면 걔는 일반적인 용어들, 일반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 근데 뭐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정보들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요. 기업용이라는 관점은 좀 다른 게, 이게 프라이빗하게 우리가 공개되지 않고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생성형 AI를 접목할 때 어떤 고려사항과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렇게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접목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설명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생성형 AI가 답변을 주는데 이 답변 주는 이 아이는 믿어도 되나? 신뢰가 가능한가? 어떤 방식으로 이 모델이 이러한 답변을 줬지? 이거에 대한 좀 의심을 하거나 이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모델이 학습할 때부터 그 데이터랑 관련 신뢰할 만한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혐오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사용 안 하나? 그리고 또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혐오에 대한 것을 질문한 또 답을 회피하고 뭐 정보를 전달하지 않냐, 또는 프라이버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게 되고요.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성형 AI의 근간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중되어 있진 않나, 또는 내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이 산업체 정보를 포함하진 않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생성형 이 AI 자체를 신뢰할 수 있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얘를 우리가 접목했을 때 이 유스 케이스, 이 사용도는 과연 설명이 가능하고 윤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없으며 바이어스를 해소했고 신뢰가 가능한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그 리더들이 가장 많은 고민과 고려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는 정말 비즈니스에서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목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업에서는 5가지 큰 측면에서 전략과 가치, 기술 및 데이터, 그 다음에 경험 디자인, 운영 모델과 인재 문화, 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아까 5가지 측면에서 고려했던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얘를 잘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고 운영하고 개발해서 유스케이스 활성화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인재들을 어떤 역할에 배치를 시켜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시는데, 그 관점을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왓슨X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생성형 AI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든 플랫폼이 나오게 배경입니다. 아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하실 때 성능에만 되게 집중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그 운영 모델이라든지 향후에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인재와 문화 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내에 있는 탤런트라든지 아니면 제너레이티브 AI가 도입되면서 어떤 식의 뭐 일하는 문화라든지 달라질지 뭐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기반으로 여러 네. 가지 기업 리더들이 가지는 고민거리 그리고 생성형 AI가 하기를 원하는 그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네. 우리가 기업에 있는 분들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좋은 방식의 생성형 AI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왓슨X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왓슨X는 단순히 일반인들이 아니라 기업 맞춤 생성형 AI 플랫폼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에 집중하고 있냐? AI를 워크하는 데 집중해.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Put AI to Work with 왓슨X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 발음 좋으시네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생성형 AI를 위해선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트 1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네. 그리고 이걸 활용하기 위한 프롬프트. 프롬프트. 그러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다가 잘 프롬프팅을 전달해서 쓰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배포해서 그렇죠. 뭔가 유스케이스 계속 활용 운영을 하면 돼요. 이 모든 거 그냥 말 그대로 모델을 학습하고 튜닝하고 배포해서 운영하는 이 모든 단계가 시작과 끝인데 이 모든 단계가 가능한 게 왓슨X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네. 실제로 해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들이잖아요. 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 플랫폼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단연간 그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에 집중하게 해라. 플랫폼이라는 게 아니라 인프라 측면이 아니라 이런 인터페이스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데 집중하고 좋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집중하라. 네. 중요한 요소에 집중하라는 게 저희 왓슨X의 모태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왓슨X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프로덕트 레이를 네. 제공을 하는데요. AI, 데이터, 거버넌스. AI는 뭐냐? 그 모델을 잘 선택해서 튜닝하거나 잘 배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AI 개발 플랫폼이 스튜디오이고요. 데이터는 뭐야? 그럼 AI에서 활용할 만한 데이터들을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최적화하게 데이터 저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네. 그러면 만들어진 모델을 운영을 하게 되면 배포를 해서 운영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고민이 많이 들어갈 거냐면 전통 머신러닝도 똑같아요. 모델을 좋은 성능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것을 서비스에 제공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데이터의 특성이 바뀌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질문하는 방법이 바뀐다거나 용어가 바뀌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추적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다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모델의 프롬프트를 방식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새로 튜닝을 해야 되냐 이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모니터링 할 거냐 이게 거버넌스. 요거는 아마 데이터와 거버넌스는 제가 알기로 다른 시리즈로 더 딥하게 읊어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왓슨X AI만 집중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왓슨X AI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능들을 주로 제공을 하냐 프롬프팅, 프롬프트 튜닝, 파인 튜닝, 그 다음에 자체 모델 개발 이렇게까지 전파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프롬프팅은 뭐였냐? 아까 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모델이 어떻게 답을 잘 전달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방식. 그 다음에 봤더니 내가 좀 말하는 방식을 좀 바꿔주고 싶어. 나의 데이터 좀 더 이해시키고 싶어. 그럼 프롬프트 튜닝 단계 넘어가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을 아예 나한테 완전 체득시키고 싶어. 근데 비용적인 건 또 어느 정도 감내할게. 그럼 파인 튜닝 단계 이렇게 또는 IBM이 다 필요 없고 내가 모델을 고르는 거에 한정이 있고 내 데이터를 완벽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나만의 모델도 만들어줘까지도 저희가 왓슨X를 AI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보면은 그림 자체가 이렇게 단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가 엮이면서 하나의 그 기존의 뭐 AI, ML에다가 제네레이티브 AI까지 다 지원해주는 엔드투엔드 플랫폼이라고 말 그대로 플랫폼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네. 얘기를 하셨고요. 네. 뒤에서 다시 읊어드리겠지만 일반적인 트레디셔널 모신문은 뿐만 아니라 네. 생성형 AI까지 다 얹어서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게끔 또는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단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게끔 프로덕트 랩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사스만 되나요? 현재로는 왓슨 X다 데이터는 사스와 온프라임이 나와 네, 있고요. 네. 왓슨 X는 사스 버전이 있고요. 거버넌스 곧 나올 예정인데 왓슨 X A에도 온프라임 버전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뭐 왓슨 엑스닷 AI가 내년 상반기 뭐 EQ 뭐 이렇게 온프라미스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마 좀 당겨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무래도 조금 네. 워낙에 요구사항들이 많고 네.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해서 좀 더 땡겨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고려 사항이라든지 또는 뭐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기업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꺼려하시잖아요. 네, 많이 네. 꺼려하시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네. 이게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거버넌스라든지 윤리 이런 것들 고민을 하시는 건데 왓슨엑스 AI를 왜 온프라임에서 제공을 할까라는 그것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 데이터를 내 환경에서만 사용하고 싶고 나만의 유스케이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워낙 강하셔서 온프라임 사스뿐만 아니라 온프라임도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왓슨엑스 AI를 조금 더 딥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왓슨엑스 AI는 생성형 AI를 위한 환경인데 트레인, 밸리데이트, 튠, 디플로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인데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컨셉주얼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모든 AI 빌더들 예를 들면 머신런 기존의 머신런 뿐만 아니라 생성형까지도 가능하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이해해서 사용하게끔 스튜디오 개발 툴을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개발 툴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모델을 학습하거나 튜닝하거나 배포까지 이것을 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 개발 툴을 또 제공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적은 데이터로도 우리가 적은 데이터인 게 뭐냐면 파인튜닝 할 때 되게 대용량 데이터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기존의 머신러닝도 많은 라벨링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한 작은 예시로도 더 좋은 성능을 냈고 적은 리소스로도 성능이 좋아지게끔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튜닝 스튜디오라든지 네. 프롬프트 랩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발자 레벨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유기적으로 연동이 잘 네. 쉽게끔 할 수 있는 API 앤 SQL까지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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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기존의 ML 환경까지도 네, 같이 포함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해서 뭐 MLOps 형태로 네. 운영하실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좀 더 딥하게 좀 살펴보자면 네. 왓슨엑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얘를 뭐 가지고 트랜지셔널 AI 성능까지도 기능까지도 포함한 생성형 AI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게 지금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모델옵스라든지 뭐 디시전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얹어서 아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생성형 AI에서 가장 중요한 두 꼭지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롬프트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하고 선택하고 빠르게 접목해서 배포할 수 있게끔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트레디셔널 머신러닝은 뭐 기존 다른 플랫폼과 동일하지 않냐라고 네.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클라우드 배포 데이터 거기서 갖고 있던 MLOps 쪽들을 다 그대로 채택을 했고요.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모델을 개발하는 환경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토 ML이라든지 기반한 오토 AI라든지 또는 가시화 통합 비주얼 모델링까지도 모든 그 전통적인 모델을 관리하고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그대로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사용하는 모든 환경을 그대로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꼭지는 우리가 그 생성형 AI 측면에서 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 네. 그때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생성형 AI 할 때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건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롬프트인데 그 중에 먼저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면 제가 아마 파트 1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생성하는 게 아니라 잘 선택하셔라. 그러면 IBM은 뭐에 집중하고 있다? 파운데이션 모델에 만드는 걸 IBM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IBM 자체 소유한 모델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또는 우리 IBM 뿐만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하고 또는 자체적으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모델들은 다양한 환경에 다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멀티 클라우드
멀티 모델은 멀티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온프라미스까지. 네, 온프레미스까지도 다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 IBM 만드는데 뭐가 달라? 뭐 나머지 다른 데와 뭐 크게 다르지 않아? 똑같지 않아? 뭐 챗GPT, GPT 같지 않아?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꼭지 IBM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기업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트러스트. 이 데이터의 출처가 명확해? 그렇죠. 뭐 프라이버시 문제 없어?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트러스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만들었고요.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리소스 너무 많이 쓰네. 우리가 지금 얘기해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챗GPT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특성은 그대로 가져가되 최적화해서 컴퓨팅 파워를 최적화해서 모델이 좋은 성능 가져가게끔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아키텍처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왓슨X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맞춤형. 그 말은 뭐냐면 도메인에 맞춰서 산업이 뭐 파이낸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조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환경에 맞춰서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로도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규모가 작아질 거예요. 파라미터 정보가 작은 게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아예 특화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의 규모는 작아지되 성능은 내 도메인에 최적화해서. 그래서 IBM이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 잘 들여다보시면 저 세 가지 꼭지를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신뢰해서 쓸만하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했냐면 허기패스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산업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고는 있지만 이 속도라든지 만족한 또는 너무 특화되어 있어서 이 모델이 포함이지 않다 하더라도 오픈소스에 있는 모델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이제 유스케이스를 활용하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거기 더 그러니까 옵셔널하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모델이라 그래서 자체 모델도 개발할 수 있게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왓슨X AI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지만 IBM 특화된 그런 모델도 제공을 해드리지만 요새 오픈소스가 엄청나게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픈소스에서 내놓는 그런 모델들을 IBM에서 검증을 하고 고객들이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언어 모델도 그 한예로 로봇과 비슷하긴 한데 언어 모델 자체 혼자만의 그런 구성을 가져서 이거를 성능을 높이는 건 어렵거든요. 오픈소스 에코시스템에 IBM이 기여를 하고 그거 협약을 맺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델 자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이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더 좋은 모델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그런 관점. 저희가 다음 주에 이 방송이 언제 그 채널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로컬 핑크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허깅페이스 쪽에서 오셔서 같이 이제 지조 연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깅페이스랑 되게 긴밀한 관계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다음 아젠다로 넘어가기 전에 시장님 말씀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천천히 할까요? 약간 좀 속도를 줄여주시고 아니면은 뭐 알아서들 속도를 좀 줄여서 0.5배속으로 들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전달해드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시간 한정돼 있고 알겠습니다. 페이스 조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델 얘기를 했으니까 튜닝 얘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튜닝 얘기 한번 넘어가도록 프롬프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생성형 AI에서 제일 중요한 꼭지 두 번째, 프롬프트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 말은 다시 해석하자면 모델이 어떻게 답을 잘하게 만들 것이냐. 거기 중에 하나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위해서 우리는 프롬프트 랩을 제공을 하는데요. 얘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딥하게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샘플의 유스 케이스를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예시들을 만들어서 모델을 우리가 이제 매번 이제 시기마다 오픈되는 모델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 중에 원하는 답을 잘 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답변의 방식을 좀 조절을 해서 그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롬프트 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롬프트 랩의 프롬프트 엔지니어 기법으로 내가 모델이 다 답을 잘 하게끔 유도를 해봤는데 이거는 모델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어느 정도 성능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성능을 좀 높이고 싶어. 그럴 때 접근할 수 있는 게 튜닝 스튜디오. 얘는 뭘 하냐면 프롬프트 튜닝.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 튜닝은 프롬프트 레이어에 뭔가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데 프롬프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의미는 뭐냐?
이 모델이 답을 하는 방식을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에 맞춰서 답을 잘 전달하게끔 만들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파인튜닝가 뭐가 달라?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 파인튜닝가 뭐가 달라? 얘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프롬프트 레이어에 변경을 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작성하는데 시간, 그러니까 라벨링된 정보를 만드는 시간 소요가 줄고요. 그리고 튜닝했을 때 그 리소스 측면에서도 비용적인 효율이 가져가게 됩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네.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프롬프트 튜닝이 아까 우리가 파트 1에서 얘기했던 일부 파라미터만 변경하는 그 방식을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프롬프트의 일부 파라미터만 변경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모델 자체의 변경이라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정보의 파라미터를 정보로 변경한다. 네. 그래서 왓슨엑스 AI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형태는 기존의 트레디션 모델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모델도 제공을 할 수 있고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은 라벨링 데이터가 많다면 대용량의 라벨링 데이터가 있다면 트레디션 AI 방식으로 파인튜닝을 해라. 또는 적으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의 제로샷이라든지 퓨샷으로 엔지니어링 사용을 해라. 또는 뭐 100건에서 1000건 정도의 라벨링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튜닝스토어에서 프롬프트 튜닝을 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인 튜닝 이전에 네. 뭐 다양한 튜닝 방법을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최고의 그 성능을 네. 발휘할 수 있도록 네. 하는 환경을 제공을 네. 해드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파트 1, 파트 2를 통해서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왓슨X.AI에 네.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두 파트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마치기 전에 한번 그 마무리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왓슨엑스 AI는 알겠다. 뭐 생성형 기업 맞춤형 생성 AI 플랫폼인데 그러면 우리가 얘를 왜 채택을 하고 좀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한번 좀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장합니다. 데이터 왓슨엑스 데이터와 거버넌스 행동을 만들었고 우리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차이점은 뭐냐? 한 번 더 마무리를 짚어드리자면 왓슨엑스 AI는 우리가 오픈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오픈 테크놀로지, 네드핫의 오픈 시프트 기반으로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온프라인 환경까지 다 커버를 한다. 그다음에 허깅페이스 협약을 맺어서 오픈 에코시스템의 라지 랭귀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단계 트러스트는 뭐냐? 모델이 신뢰할 수 있게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모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모델을 운영할 때조차도 신뢰할 수 있는 경로인 왓슨엑스 거버넌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타겟팅,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도메인이 아니라 딱 특화되어 있는 대상을 해당해서 우리가 그 플랫폼을 고려했고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유스케이스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독점적인 데이터, 본인이 자산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차별화된 생성형 AI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게 왓슨엑스가 가지고 있는, 특히 왓슨엑스.AI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다, 강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저게 영어로 이렇게 보면 네. 좀 약간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네. 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숨가쁘게 파트 1, 파트 2 달려왔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소감은 어렵네요.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개념이 어렵겠지만 네, 이해하시기에 가장 좋은 두 가지, 잊지 마셔야 될 두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롬프트는 잊지 마셔야 되고,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이 어떻게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쳐다봐라. 그런 의미에서 왓슨엑스 AI는 참 좋은 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IBM에 근무하세요? 예,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번 세션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해주실 거죠? 뭐 원하신다. 네, 우리 뭐 RAG도 해야 되잖아. 네. 랭체인도 해야 되고. 예,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사실 많은 내용 전달해드린 것 같아요. 좀 아쉬운데요. 예, 이어지는 시리즈도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요. 예, 궁금하신 사항은 studio.seoul로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유임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